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결혼 생활이 어쩌면 내 인생 전체가 마치 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는 느낌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잘못 끼운 단추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에서 시작해서요. 현대사회의 관계 문제를 진단하고 좀 파격적일 수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한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질문일 거예요.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계속 삐걱거리고 풀자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관계. 우리가 오늘 탐구할 이 가르침은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대체 지금 우리의 관계, 특히 한국 사회의 부부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아주 독특한 영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솔직히 말해서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요, 굉장히 도발적인 진단을 내리거든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가르침은 한국 여성들이 오랫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만큼 여성들이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억압당해 왔다는 아주 강력한 문제제기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왜 노예라는 이렇게까지 센 단어를 썼을까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건 여성이 단순히 한 가정의 아내, 엄마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이끌어갈 사회의 부모가 될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회가 그 잠재력을 억누르면서 그게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까지 가로막고 심지어는 결국 곁에 있는 파트너의 성장까지 방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자, 진단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왔다면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도 이 가르침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칙, 바로 이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단호한 조언이 나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누군가가 방해한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방해물의 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이고요, 형제자매, 심지어 친구까지도 그 어떤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내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그게 누구든 어떤 관계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이 끊어내는 과정이 막 하루아침에 모든 걸 파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처음엔 하루에 딱 2시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혼자 훌쩍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경제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개인의 독립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급진적인 조언 뒤에는 사실 훨씬 더 큰 시대적, 영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철학의 세계관에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흔히 마야 달력이 끝난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그날이죠. 이날을 기점으로 인류는 신이나 부처님 같은 어떤 외부의 존재에게 의지하고 믿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시대, 즉 후천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위대한 구원자를 따르고 어떤 조직에 의존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독립해서 남편을 돕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여성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역할, 그걸 바로 사회부모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아이의 엄마를 넘어서요. 이 사회 전체에 지혜와 영감을 주는 성스러운 리더, 길잡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개인의 자립,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건강한 관계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가르침이 제시하는 새로운 관계 기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 결국 가정 다 깨라는 소리 아니야?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이 가르침은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목표는 파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상호 존중.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조건이고, 만약 그 존중이 사라졌다면 무리하게 붙잡고 있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철학이 그리는 이상적인 관계는 이런 거예요. 어느 한쪽에 기대거나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단단히 바로 선 두 사람이 서로를 돕는 파트너십 말이죠. 진짜 도움이라는 건 내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내가 자유로울 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완벽한 균형의 중심에는 역시나 경제적 독립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많은 분들께 좀 불편하거나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기존의 관계와 거리를 두는 것, 과연 이것은 이기적인 파괴 행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존중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